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이 포유환율연구소 1천회 방송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4년 지금 10월이니까 3년이 넘었죠. 3년 한 1개월 정도 됐는데 여튼 1천회 동안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희망도 있었고 애환도 있었어요. 어떤 1천회 방송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다. 즉 구독자가 없는 방송은 의미가 없잖아요. 시청자가 없는 TV 방송 의미가 없듯이 오늘 또 그 1천회 방송을 주제로 하는 그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한강이라는 여성 작가인데 나이는 53세고 노벨상 수상자로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편이거든요. 어리다는 표현은 53세를 두고 이상하기는 한데 노벨상을 수여하는 그 한림원, 스웨덴 한림원이죠. 한림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 수상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10년, 20년을 지켜봐요. 유명 인사라고 하더라도 경제 쪽이라면 10년 정도 그 사람 이론을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공감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노벨상 권위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여튼 한강이라는 그 수상자는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제 제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분 얘기를 하는 거는 이상하기도 하고 자격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방송으로 알려진 한강이라는 그 훌륭한 사람의 걸어온 길이라 할까요? 일단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노벨상은 섬세한 소설가로 대성을 했어요. 그것도 폭력성에 저항하는 인간의 폭력성이죠. 제주 4.3 사태라든지 강주 사태는 인간의 폭력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낸 한 암울한 부분인데, 그런데 시인으로 등단해가지고 아주 폭력적인 현상을 섬세한 소설로 그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학 분야에서 융합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소설을 융합했다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로운 장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와 아주 폭력성이 있는 그 역사를 소설로 집대성한 거니까 상당히 그 창의적인 또 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 포유환율연구소와 좀 성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낸 한강이라는 사람과 저희들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프로치 방법에 있어서는 공통점은 있다. 폭력에 저항하는 것도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중시한다. 즉 인간의 사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 바람 잡는 방법으로 막 투자자를 유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집단, 이것이 주식시장의 또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폭력이란 말이죠. 그것도 주식시장의 폭력일 수 있거든요.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리스크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폭력에 저항하는 인간의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포유환율연구소 천회 동안 방송의 특징을 보면 한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홈페이지 그림에 있는 건데, 여기서 환율과 실물경제, 환율과 금융시장, 주식, 채권시장, 그죠? 원자재 시장, 상호작용관계로 분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상호충돌하는 경제이론,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요이론은 그 자체에 그 충돌 현상이 나타나요. 즉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 이론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론은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충돌하라는 경제 이론을 융합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와 금리 관계, 즉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물가는 속 빼버리고 금리와 GDP 관계를 대부분의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포유환율연구소는 물가와 GDP 관계, 금리와 GDP 관계는 충돌하거든요, 서로. 근데 이것을 융합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금리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한다고 얘기했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물가와 금리 두 개 모두를 GDP 관계를 설명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융합이지요. 충돌하는 경제 이론을 융합했다. 한강 작가님이 그 시와 폭력적인 그 역사 현장을 그 섬세한 소설로 인간애를 중시하는 쪽으로 다루었다면, 포유환율연구소도 그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론,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경기 침체다,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큰 손실을 입거든요. 폭력이죠, 이것도 일종의. 왜냐하면 무지한 그 경제 이론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를 했기 때문에, 즉 서로 충돌하는 경제 이론을 융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 이론에 해석하는 사람의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포유환율연구소는 융합을 해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아닌 실질금리 중심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시장금리가 아니고 실질금리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역전 현상이 유지되어 왔단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 기준금리는 단기금리니까 단기금리와 10년물 시장금리는 역전 상태가 유지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거 근저에는 물가가 있죠, 그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과 시장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실질금리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물가와 기준금리도 실질금리가 되는데, 우리가 실제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금리는 시장금리니까 물가와 비교를 한다면 실질금리는 굉장히 하락한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금리를 보면 많이 올란 거예요. 실질금리는 많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화를 시켜가지고 실물 경제 및 주식시장 관계를 해석을 하니까 기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강이라는 작가와도 조금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제가 축하를 하면서 천회 방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유환율연구소가
한강이라는 작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또 포유환율연구소는 죽은 지식보다는 살아있는 지식을 방송해 왔어요. 지금 근본위 제도 시대가 아니잖아요. 종이화폐 제도 시대인데 지금 경제학 교과서 이론은 근본위 제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방경제가 아닌 폐쇄경제, 노동의 이동이 없는 폐쇄경제. 근데 오늘날은 노동의 국제간 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30년 전의 지식은, 그리고 1970년대 이전에 근본위 제도 시대의 경제이론, 그리고 종이화폐가 아닌 근본위 제도에서의 차이점, 즉 종이화폐와 근본위 제도와의 차이점, 그러니까 보는 통화가 아닌 실제 경제 활동에 사용하는 통화, M2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는 실질금리를 얘기했지만은 여기서는 기준금리보다는 시장금리다. 우리가 경제활동은 기준금리에 기초하에 하지 않다고요. 즉 시장금리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식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 관련 지식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중요한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수익률 제고도 정확한 분석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수익률 제고죠. 수익률 제고는 물론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방송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열이 되면 시장이 매도 유도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리고 주가가 낮을 때, 즉 저평가돼 있을 때 2022년 10월처럼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개신하는, 즉 그것도 리스크 관리거든요. 거품이 있을 때 추격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하는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지난 3년 이상, 과거에도 그랬어요. 10년 이상 외환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다. 포유환율연구소는 수익률 제고는 물론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부등호 표시를 한다면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방송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와 크게 차이나는 분석을 했어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주로 경제학 교과서 이론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이 많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이화폐 시대인데 근본위 제도 시대 이론을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지금도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한테 배운 학생들이 또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지난 10년 이상, 30년 이상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10권이나 썼기 때문에 죽은 지식이 얼마나 유해한지, 해롭다 이거지. 죽은 지식은요, 유해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를 비판하면서까지 차이나는 분석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물리이론을 경제이론에 접목시켰다. 한강 작가님은 동일한 문학 쪽에서 접목시켰다면, 포유환율연구소는 동일한 경제이론과 경영이론, 회계이론, 이것은 물론 물리이론까지도 경제이론에 접목시켜 가지고 방송을 했다. 결국 지난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이 1000회인데 999회 동안 포유환율연구소의 접근 방법은 기존 경제이론에 저항했다. 그리고 폭력성에 저항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은 그 경제 활동자한테는, 즉 시장 경제에 참여자한테는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산 시장은 그 승리가 아니면 패배뿐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해를 하고 뭐 경제 이론이나 그 다음에 경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면, 즉 경제 현상을 중심으로 경제 이론을 설명해야지, 경제 이론을 가지고 경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경제 현상을 가지고 경제 이론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폭력적이지 않다. 즉 시장 참여자의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태까지 경제 이론에 저항했다. 기존 경제 이론에 저항했다. 결국 그걸 통해서 구독자 보호가 가능했고, 지금 이제 11월이 되면 포유 환율 연구소가 자본금이 최소한 5억 이상은 되리라고 보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구독자 중심의 주식회사, 또 아니면 외부에서 만약에 결합을 한다면 거기도 우리 방송에 근거한 협력이거든요. 지난 1000해 동안 방송을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 외부와의 협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구독자님들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학의 기저에 그 한강 작가가 우뚝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있었고, 한국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들, 그죠? 또 K-랭귀지, 한글, 그죠? K-한글과 같은 그런 어떤 저변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포유 환율 연구소는 기존의 경제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차이나는 방송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맙다. 김영희 교수도 한 번씩 비판은 하지만은 고마운 사람이다. 그분들이 잘못된 경제 이론을, 현실성 없는 경제 이론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론에 기초해가지고 차이나는 방송을 할 수 있었고, 구독자가 중심이 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분들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